이제 프린트는 끝났고요. 그 뒤에 이제 도서 목록이 있어요. 한 1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이 있습니다. 내가 이걸 우리 애들한테 다 읽혀야지 불가능합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뭐 서울대, 연대, 고대, 그 다음에 세 개 학교가 공통적으로 추천하는 도서 목록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중학생들이 읽어야 될 중학교 도서 목록이 있고, 또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월별로 어떠한 독서를 하면 좋은가, 또 월별 계획까지 제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참조하셨다가 나중에 이제 시립도서관이라든가 뭐 졸업도서관 이런 데 가셨을 때 그 목록을 보시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책이 있으면 빌려다가 먼저 읽어보시고, 부모님들이 먼저 읽어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내 아이에게 읽혔으면 좋겠다 싶은 책들은 또 읽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매주 수업을 진행하고 난 뒤에 학생들이 1시간 정도 남아서 이렇게 글을 쓰고 가거든요. 그거를 제가 이제 한글 문서로 이렇게 변환을 시킨 거예요. 저번 주에 썼던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우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학생들의 자유로운 상상력과 개성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좀 제약하고 말살시키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이 필요한가를 물었어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학생이 답한 내용입니다. 자, 학생들의 의식박제화. 이것은 우리의 사회가 한층 더 발전하는데, 이제 학생들 글을 보시면 이제 부모님들도 관심을 갖고 이제 보시다 보면 나중엔 강평을 하실 능력이 돼요. 가장 잦은 실수가 띄어쓰기거든요. 여기서 띄어쓰기가 뭐가 잘못됐을까요? 자, 여기서 한번 띄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부모님들도 배운 지 한참 되셔가지고 띄어쓰기를 잘 못하세요. 문자 같은 거 보낼 때도 그냥 막 보내시잖아요. 자, 어떤 때 띄어쓰냐면 우리가 뭐뭐한 이럴 때 띄었습니다. 이걸 관형형이라고 그래요. 뭐뭐하는 이럴 때 띄었어요. 뭐뭐할 이럴 때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띄고 뒤에 명사가 오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발전하는 띄어쓰잖아요. 내가 가는 곳, 내가 간 곳, 내가 갈 곳, 이런 식으로 이제 띄어쓰게 됩니다. 발전하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한다. 박재화가 큰 걸림돌이 되는 이유는, 자, 제가 왜 여기에 붉은색을 칠했을까요? 앞에가 박재화가 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한다 한 다음에 똑같은 문장을 반복하는 거예요. 박재화가 큰 걸림돌이 되는 이유는, 그러면 글쓰기를 전문적으로 해온 분들은 이걸 읽는 순간 턱 하고 한번 걸려요.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이구나. 자, 그럼 이 문장을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생략하면 되겠죠. 이게 필요 없어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하나 지시어를 집어넣어주면 되죠. 어떤 거? 예를 들어서 그 이유는 하면 되는 거죠.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이렇게 하면 문장이 깔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글을 쓸 때 앞문장에 이렇게 꼬리를 물고 들어가는 버릇이 있어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 자녀분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제가 한 몇 주만 가르쳐 보면 인지적으로, 지식적으로, 글쓰기 습관적으로는 제가 자녀분들을 훨씬 더 잘 파악하게 돼요. 얘는 이런 식으로 사고하기를 좋아하는 아이구나. 그게 대본에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문장을 간결하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이 띄어쓰기 경우에도 대학에서 2번까지는 실수를 용인해줘요. 2번이에요, 2번. 근데 여러분들 자녀분들 제가 띄어쓰기 표시해 놓은 거 보면 어떤 학생은 20개도 넘어요.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띄어쓰기와 맞춤법을 포함해서 7번을 실수하면요. 그 내용이 아무리 논리적이라도 그냥 아웃이에요. 무조건 탈락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법, 정서법, 띄어쓰기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실수가 반복될 경우에는 그 사람의 실력을 의심받는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저마다의 펼 수 있는 여기서 띄어쓰기 또 잘못된 부분이 있죠.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기 잘못됐잖아요. 뭐뭐 할 요거잖아요. 그죠? 예, 보이시죠? 펼 수 있는 날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식박제화는 이것도 띄었어야죠. 왜냐하면 이게 의식의 박제화니까 우리가 붙여 쓴다는 건 그게 하나의 단어라는 얘기거든요. 사전을 찾아보세요. 의식박제화 이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면 띄어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날개를 펴기도 전에 꺾고 여기 붉은색 해놨죠. 왜 제가 붉은색으로 해놨을까요? 맞춤법이 틀렸죠. 네. 그럼 어떻게 써야 됩니까? 애들이 이게 기억인지 쌍기억인지 부모님들도 이게 헷갈릴 때가 솔직히 있으시죠? 네. 그럴 때는요. 이게 쉬워요. 뒤에 모음을 넣어보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발음을 해보세요. 이거 발음하면 어떻게 돼요? 꺼거가 되죠? 뒤가 모음이니까 넘어가면 꺼거가 되잖아요. 꺼거가 맞아요? 꺼거 안 맞잖아요. 자, 근데 쌍기역을 넣어보면 발음하면 어떻게 돼요? 꺼거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죠. 쉽죠? 네. 꺾고 부러뜨려 새로운 기계적인 날개를 달게 만든다. 그래서 기계적인이라는 표현이 조금 부자연스럽다고 느껴져서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자, 그 다음에 내가 말한 날개는 각자의 꿈과 희망 그리고 재능을 말하는데 아이들의 꿈이 운동선수 또는 음악 쪽으로 나간다거나 여기서 이제 쪽으로 여기서 논술에서는 물론 우리가 쓸 때는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하죠. 물론 이것도 띄어쓰기를 여기서 했어야 돼요. 띄어쓰기를 했어야 되고 이 쪽이라는 말을 쓰는 것보다는 방면이라는 말을 쓰는 게 좋겠죠. 이게 아이들이 구어체에 길들여 있다 보니까 우리가 말은 많이 하는데 글을 써볼 기회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실수를 자주 하게 됩니다. 나가려고 할 때 운동선수는 너무 힘들어. 음악에 천재적인 재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포기해. 그림을 잘 그리지도 못하는데 화가는 무슨 소리냐. 차라리 삶에 도움이 되는 수학, 과학, 영어 같은 것을 해라 라고 하면 그리고 아이가 그 말에 못 이겨 꿈을 포기한다면 그런 것이 기계적인 날개를 달았다고 할 수 있다. 이게 지수글이에요. 지수. 네, 지수글이에요. 아니 근데 지수가 잘 쓰는 편이에요. 나중에 가서 워크북 보시면 우리 아들 글이었네 할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수가 장점은 뭐냐면 글을 쓸 때 큰 부담을 갖지 않고 써요. 자연스럽게 전개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날개라고 하는 비유적인 표현도 사용하면서 감수성이 좀 있는 것이죠. 모든 글에는 논리적인 글에도 감수성이 덧입혀지면 더 좋은 글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도입이 너무 길어요.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이 글이 뭐를 묻고 있는 문제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해결의 방점이 주어져야 되거든요. 문제점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이냐. 그러니까 문제 상황은 앞에서 몇 줄 정도에서 끝났어야 돼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해결 방안을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전개해야 되는데 아직 본론이 안 나왔죠.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사실 좀 군더더기가 좀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여기부터 이제 본론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주문한. 그래서 비상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 처음에는 몰라도 기계적인 날개는 언젠가 부품이 녹슬어 삐그덕거릴 것이다. 이런 경우도 사실은 이런 경우도 삐그덕거리다도 붙였어야 되겠죠. 이렇게 띄었을 때와 붙였을 때를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 다음에 진짜 본론이 시작되는 부분이 여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가 본론인데, 그러니까 이 글이 제가 800자 분량을 줬는데 앞에 400자가 넘는 한 450자에서 500자 가까이가 문제 상황을 설명하는 데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용두삼이라고 이게 거의 모든 아이들한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글쓰기죠. 그래서 우선 교육 체계를 세분화해야 한다. 이런 경우는 괜찮은 주장이죠. 세분화하면 여기에는 이제 목적어가 생략됐죠. 교육 체계를 세분화하면 혹은 그것을 지시어를 활용하면 더 자연스러워지죠. 세분화하면 한 아이가 그 교육을 다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가 나가고 싶은 방향으로 이 나가다 이런 말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구어로 쓰는 말이죠. 진출하고 싶은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데 교육을 집중적으로 해주는 것이다. 음악이면 음악 중점, 축구, 농구, 배구 등의 이런 것도 띄었어야 되겠죠. 스포츠도 각각의 분야로 나누고 미술이면 미술 중점 이런 식으로 나눈다. 이것도 지나치게 길잖아요. 이것도 단순화시키는 게 좋은 거죠. 문장은 간략할수록 좋은 문장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꿈은 아이들은 계속 바뀌고 그러므로 초등학교 정도 때까지는 여기에서도 띄었어야 되겠죠. 여러 분야를 맛보게 해주고 중학교 정도 때부터 나누는 것이다. 여기에 목적어가 빠졌죠. 무엇을 나눴어요? 아이들의 전공 이런 것들 목적어가 빠져 있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갈아타기도 할 수 있어야 한다. 근데 이런 사소한 실수들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맞춤법이라든가 띄어쓰기는 할수록 늘게 돼요. 그런 잔실수는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이 글을 어떻게 전개시켜야 할 것인가를 논리적으로 구상하는 법을 아직 깨우치지 못한 것이죠. 근데 이거는 거의 모든 아이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요. 다른 사례를 한번 보실까요? 요즘에는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지만 우리 학교는 여기서 문제가 없나요? 이제 어머님들이 우리 학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띄었어야 되겠죠, 그죠? 자, 우리 학교에서 띄었어줘야 됩니다. 국어 수업 빼고 강의식 수업이다. 선생님이 설명하고 제가 여기 가로쳐 놓은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가로쳐 놓은 이유가 여기에 부사어가 들어가면 좋죠. 왜냐하면 강의식 수업, 국어 수업 빼고 강의식 수업이다. 여기다 전부. 여기다가는 일방적으로. 이런 말을 써놓으면 훨씬 더 자연스럽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서술어를 설명하는 게 바로 꾸며주는 게 부사어거든요. 그래서 부사어와 지시어를 잘 활용하는 게 문장을 자연스럽게 전개하는 방법입니다. 학생들은 받아 적는 수업 방식인데 이런 수업 방식이 지속되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 또 누군가가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여기서 이 또라고 하는 접속어를 활용했는데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죠. 모르는 상황이 나타난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접속어를 활용해주면 좋죠. 이것보다 더 큰 문제점은 학생들은 자고 선생님은 5명만 데리고 수업하는 경우다. 자기 실제적인 사례를 쓴 거예요. 이런 구체적 사례를 쓰는 건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논술에 있어서 어떤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방법 중에 가장 설득력 있는 방법이 자신의 생활 환경과 현장의 이야기를 근거로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습관 자체는 좋아요. 근데 너무 세세한 사례를
자세하게도 언급해. 이게 끝도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 5명만 데리고 수업을 하는 경우다. 근데 이거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획일화된 학교 교육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라고 그랬는데 그것하고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두 활동을 하면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지를 않는다. 또한 생각을 자기 스스로 하면서 답을 찾아감으로 그 답이 확실히 자기 것이 될 수 있다. 그 답이 틀릴 경우 친구들과 고쳐나가면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향상되고 협동심이 생길 수 있다. 여기서 뭐 띄었어야 되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도 강의식 수업에 불만 있는 분들 중 한 분이신다. 이것도 다 띄었어야 돼요. 이것도 띄었어야 되고 한 분도. 그래서 우린 국어 수업을 모두 활동으로 하는데 문제를 9개를 주고 3개씩 나누어 푼 다음 모두먼 친구들에게 이게 왜 답인지 설명해주고 틀린 것은 말해준다. 이런 것도 다 잘못된 거죠. 원래 말해준다도 이게 띄어쓰는 게 옳습니다. 이게 본동사와 보조동사이기 때문에. 저번 주 이런 것도 다 띄어쓴 거예요. 이거 아웃이에요. 이게 벌써 이게 아웃이에요. 이게 한양대 기준으로 하면 이게 2줄에서 아웃이야. 2줄에서. 이것도 자, 근데 여기에 왜 동그라미를 쳐놨냐면 한 문장 안에 똑같은 동어 반복을 하게 되면요. 굉장히 큰 거부감을 유발하거든요. 근데 이 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이런 사소한 실수보다도 대안이 모두막습 하나예요. 모두막습을 하면 다 해결된다. 이거의 논리를 보면 그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또 보면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 학생이 뭐뭐한 것 같다. 뭐뭐한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가 논술에서 가장 쓰지 말아야 될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논술은요. 자신의 주장을 확실성 있게 제시해야 돼요. 이렇게 추측으로 표현하게 되면 자기 주장의 확실성을 스스로 약화시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뭐 한다고 생각한다. 뭐뭐 해야 한다. 이런 식의 정책 명제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제일 큰 문제점은 뭐냐면 장점은 그거예요. 자기 생활 현장, 자기가 현재 생활하고 있는 교육 현장의 사례를 제시했다. 이 점은 가장 크게 칭찬할 만하고 문제점은 그 대안을 한 가지로 제시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논리적인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논리적인 인상을 갖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근거가 풍부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서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람이 논리적인 사람인 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으로 자기 주장을 갖다가 내세우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설득력이 스스로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더 강평 사례가 있지만은 뭐 생략을 하고요. 요거는 저희가 매주 평가하는 어휘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생들한테 미리 외워오게 하고 평가를 시키거든요. 근데 요거를 집에서 부모님들이 이 책이 있으니까 가끔 물어보세요. 물어보셔가지고 아이들이 이걸 외우고 있는지. 왜냐하면 이 어휘 실력이라는 게 우리가 논술 어휘어법에서 중요합니다. 이 같은 말의 반복이 자주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어휘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다양한 어휘력이 사고력 또한 확장시킵니다. 이 글을 읽는 스피드 자체도 굉장히 빨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걸 외우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매주 이런 식의 평가를 합니다. 뜻을 주고 그다음에 이 빈칸을 채워넣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이걸 하시면 어휘력이 많이 느시고 또 의식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노력을 해야만 자기의 그 언어의 세계가 보다 더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이게 저희 이제 홈페이지인데 모든 강의를 이렇게 지금 영상으로 녹화해서 영상 강의를 만들고 있어요. 이건 이제 길지 않게 10분 정도로 이제 제작이 되고요. 그래서 이 석세스 트리 스마트 캠퍼스라고 그래서 컴퓨터에서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도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도 이렇게 재생이 되도록. 신기하시죠? 저희 이제 프로듀서가, 여기 학원 소속된 프로듀서가 이게 편집한 내용.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시죠. 그래서 한국과 중국 간의 FTA가 제가 아까 설명해 드린 내용, 녹화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 논술 비롯해서 지금 이제 수학 선생님, 과학 선생님도 저희가 영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영어는 우리 원장님이 있으니까.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논술 이렇게 해서 이제 영상 캠퍼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마다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서 녹화를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1년 이상 되면은 녹화분들이 쌓이게 되고 그럼 이 스마트 캠퍼스가 개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제일 좋은 건 이렇게 대면에서 배우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 동영상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한계는 있잖아요. 근데 직접 대면에서도 배우고 또 동영상으로 보완할 수 있다면 이중의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지금 단계적으로 준비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튼 지금 자녀분들 가르친 지 제가 이제 학생에 따라서 좀 편차가 있습니다만은 일찍 시작한 아이들은 작년 겨울에 시작을 했고요. 좀 뒤늦게 출발한 아이들은 뭐 한 주 정도 된 아이도 있고 한 4, 5주 정도 된 아이들도 있는데 기대했던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좀 상태가 다 괜찮아요. 저는 항상 무언가를 시작할 때 가장 기대치를 낮추고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가진 기본적인 자질이 나름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한 18년 동안 가르쳤던 노하우들을 제대로 발휘해서 여러분들 자녀분들을 꼭 성공적인 입시 뿐만이 아니라 보다 더 성숙한 인간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